지금 뭐 근현대사 전체를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철학과 어떤 입장 이런 게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하고 있어야 나머지 것들이 다 풀려 나갈 겁니다. 네. 여러분의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고요. 다시 정리할게요. 천천히 할 테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희소성의 법칙 그러면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재화는 한정됐기 때문에 이 무한한 욕망 때문에 한정된 재화를 놓고 사람들끼리 경쟁이 생긴다, 갈등이 생긴다, 서로 많이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그죠? 동의하시죠? 네. 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강제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이게 뭐냐? 정치다. 그럼 이 강제력, 힘, 권력은 누구한테 오느냐? 국민들의 동의에 의해서 온다. 알겠죠? 네. 다수의 동의 거기다가 투표 이렇게 써보세요. 바로 이해되죠? 투표 이게 투표. 그래서 우리가 대표를 뽑는 겁니다. 다수의 동의. 투표예요. 투표. 그 다음에 이 부당하다는 것은 뭐냐? 동의 안 했어. 깡패입니다. 깡패. 옆에서 깡패 이렇게 써놓으세요. 깡패는 누가 지낸다는 페인트들하고 동의해준 거 아닌데 그 새끼들이 칼 들고 설치면서 야구방망이 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부당한 똑같아요. 권력이라는 것은. 경찰하고 깡패가 다른 점은 하나는 합법적이고 하나는 불법이라는 것 외에는 똑같아요. 총을 쓸 수 있까 없고 이런 것들이 합법적인 데서 나오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본질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정치란 여기서 나온 거다.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권력을 폭력인데 힘인데 정당한 권력이냐 부당한 권력이냐의 차이가 있다. 알겠죠? 그런데 이와 달리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 내버려 둬 그냥. 될 수 있으면 정부는 간섭하지 마라고 하는 게 뭐예요? 시장주의자들입니다. 됐어요? 많이 들어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정부를 큰 정부라고 할까요? 작은 정부라고 할까요? 작은 정부라고 해요. 경찰도 줄여, 공무원도 줄여, 기구도 축소해. 그래서 지금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은 권력자들이. 그래서 세종시도 줄이고 이것도 위태합니다. 시민 집현전 이런 것들도 비용을 절감한다고 다 자를지도 몰라요. 계속 그래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5년이 남았으니까 깎아본 노릇이죠. 지금 알았어요? 이제 시작한 지 1년도 안 됐어요. 이제 거의 겨우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이 모양인데 이게 5년 동안 굴러가면서 뭐가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지금 이 강제적 힘을 가지고 내버려 둬. 작은 정부죠. 그래서 자 내버려 두면은 시장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개인들은 다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돈을 벌게 될 거야. 개인이 다 돈을 벌게 되면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돈을 벌게 되고 그래서 나라가 부자가 될 거야. 이게 뭐로? 국부. 그래서 국부론이에요. 아담스. 맞는 것 같아요. 많이 지지했어요. 맞아. 누가 지지할까요? 사장님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그 사장님들이 누구예요? 시민들이. 그래서 막 전 유럽으로 자유주의가 확산됩니다. 자유주의야말로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거야. 내버려도 마음 놓고 경쟁해. 돈 많이 버는 게 최고야. 장땡이야. 이게 자유주의예요. 네. 그러다가 폭망했어요. 언제 망했냐? 1929년 경제공황이 왔습니다. 전 세계가 폭망했어요. 그리고 안 되겠어. 우리가 다시 보호무역을 가야 돼. 자유무역 하지 마. 그리고 사람들을 보호해줘야 돼. 라고 하다가 다시 또 이제 또 자유주의가 슬슬 고개를 들기 시작. 이게 바로 무슨 주의예요? 신자유주의. 지금 21세기 신자유주의. 알겠죠? 그것을 보자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아담 스미스의 패단은 뭐냐? 빈부격차가 발생한다. 그 빈부격차마저도 국가가 부자가 되면은 자연히 낙수 효과에 의해서 위에 돈이 밑으로 흘러내려갈 거야 라고 뻥쳤다. 거짓말 쳤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본격적으로 비판해야 됩니다. 이제 이걸 갖는 게 되게 중요해요. 첫째, 우리는 아담 스미스를 어떻게 비판할 것이냐.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다고 했어요. 이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까 소범님한테 물어봤죠. 인간의 욕망이 뭔 소범님이 자꾸 숨으려고 그래. 욕망이 무한하다는 것을 감추려고? 정도껏 잘 살고 싶어. 우리 가족끼리만 해도 내가 끝까지 밀고 갔죠. 얼마나 하고 싶은데 얼마나 근데 사실은 그 마음이 있는 거죠. 그 진짜 본심이죠. 본심이 그래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남의 것을 마구 뺏고 하고 싶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마구마구 막 자기 욕심껏 잡아먹고 획득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다 보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래서 인간의 욕망이 무한한데
이 자연 해소가 이렇게 자연 해소가 되지 않는다. 욕망이 무한하다면 자연 해소가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누군가 국가가 개입해서 해결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걸 하기 위해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면적으로 개입한 건 뭐냐? 사회주의, 평등한 사회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누구나 다 같이 똑같이 얼마씩 하죠, 이렇게 재산을 사유하지 못하도록 해버리는 게 사회주의. 그래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다. 이것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발로 뭐가 있었어요? 사회주의 혁명이 있었어요. 이게 누구에 의해서? 레닌. 마르크스가 주장했고 엥겔스가 마르크스와 함께 공산당 선언했고 그 선언에 따라서 실천해서 옮긴 사람이 누구라고? 레닌이에요. 그래서 마르크스와 레닌 이들이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을 만들었죠. 이게 소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전면적으로 개입한 게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근데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무나 폭력적이야. 그리고 모두가 다 같이 평등할 수는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부분적으로 약자들을 지원해주고 돈 많이 번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들한테 다시 돌려주고 이렇게 하자. 이게 복지 정책이죠. 그래서 뭐예요 이게? 부분 개입. 부분 개입.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최소화해서 부분적으로만 결과적 평등이나 절차적 평등을 이룩하자. 이런 게 바로 뭐예요? 복지국가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우리 매니저님이 지향하는 게 이런 거죠. 네. 복지국가죠. 네. 적은 정부가 아니라 국가가 큰 정부가 돼서 돈 많이 번 놈한테 삥 뜯어가지고 약자들한테 조금씩 나눠주고 그래서 모두가 잘 살게 만드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 알겠죠? 네. 자, 아담 스미스 넌 틀렸어. 자연 해소는 안 돼. 이게 아담 스미스를 부정하는 겁니다. 인간의 욕망이 무한한데 이렇게 자연 해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 스미스 네가 잘못된 거라고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인위적으로 해소할 수밖에 없는데 전면적으로 개입해서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만들자고 한 게 사회주의라면 부분적으로 한 게 뭐다? 복지국가다. 됐어요? 두 번째 아담 스미스를 비판하는 것은 야 인간의 욕망이란 무조건 전부 다 똑같이 무한대로 가지 않아. 욕망이 무한하지 않아. 아까 소범님처럼 아니야 난 좀 줄이고 싶어. 내 역량껏 능력껏 우리 가족만이라도 행복하게 이렇게 그 차별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짜장면 좋아해요? 짬뽕 좋아해요? 짜장면. 알사탕면? 짜장면. 네, 짜장면. 짜장면? 우리 난리 나겠네 이거. 그러나 미안하지만 나는 짬뽕을 좋아해. 짬뽕을 좋아해. 우리 모두 다 같이 다 짜장면을 좋아하지 않아. 그러니까 욕망이란 차별적이다. 넌 그래? 너는 돈이 좋아? 난 싫어. 난 돈보다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게 더 좋아. 돈 안 따라갈래. 나 돈 버리고 돈 많이 버는 거 버리고 시골 가서 내 애인하고 함께 그냥 풀뜯어 먹고 살 거야. 이런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욕망이라는 게. 그래서 욕망이란 다양하고 차별적이고 그래서 애시당초 너네들이 말하는 것처럼 맨날 갈등만 생기는 게 아니다. 양보하고 또 배려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 또 하나는 뭐냐? 인간의 욕망이 무한하다고 하더라도 그 인간의 욕망을 통제할 수 있는 이성이 있다. 우리는 동물하고 다르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세 가지 측면에서 아담 스미스를 비판한답니다. 알겠어요? 자, 우리는 인간의 욕망은 무조건 무한하지 않아. 인간은 원래 선한 존재이기도 해. 라는 성선설이 있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동물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럼 악한 존재를 보는 거죠. 이기적인 존재를 보는 거죠. 이기적이기 때문에 욕망을 발현하고 발산하고 해서 충돌하고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인간은 이기적이지 않아. 인간은 원래 선한 존재라고 하면 뭐죠 이게? 성선설이에요. 그래서 성선설로서 아담 스미스를 비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우리는 아담 스미스를 비판할 수 있다. 오케이? 네. 됐어요? 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다시 이제 자본주의로 돌아갑니다. 자본주의란 원래 무슨 자본주의가 출발이라고요? 중상주의, 상업 자본주의로 출발해서 자본주의에 웬만한 것들이 이때 다 생겼어요. 근데 자본주의란 속성이 뭐라고요? 돈을 벌게 되면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다는 전제하에 더 많은 돈을 벌려고 늘 노력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돈 버는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야 이래갖고는 돈 못 벌겠네 이거. 돈 이렇게 좋은 건데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데 돈 있으면 해결 안 되는 일이 없는데 돈을 될 수 있으면 더 많이 벌어야 돼. 왕창 벌어야 돼. 내 자손 대대로 쓸 수 있는 돈을 벌어야 돼.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혁명, 그래서 자본주의가 완성되고 이 완성된 자본주의가 사적 소유와 자유 경쟁 체제를 바탕으로 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뭘 하느냐? 제국주의와 제국주의. 자, 새로운 개념이 나타났죠? 제국주의는 자본주의가 더 발달한 형태인 무슨 자본주의라고요? 독점 자본주의라고 해요. 자, 절 보세요. 자본주의 1단계 뭐라고요? 상업자본주의. 2단계 뭐라고요? 산업자본주의. 3단계가 뭐라고요? 독점자본주의. 지금 독점자본주의까지 왔어요. 다시 1단계 무슨 자본주의? 상업자본주의. 2단계 산업자본주의. 3단계 독점자본주의. 독점자본주의란 이렇게 정리합니다. 보세요. 이때는 여러분이 어린이 아이들 그 표현대로 한번 해줘 보세요. 뭐에서 돈 벌던 시대? 장사에서. 여기는 뭐에서 돈 벌던 시대? 물건 만들어서. 여기는 뭐에서 돈 벌던 시대? 돈 놓고 돈 먹기. 돈 있는 놈이 그 돈으로 이자놀이하고 투자해서 또 돈 벌고 주식시장, 보험, 펀드 이런 것들이 대유행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여러분도 기억날 거예요. 식당 가면 옛날에 누룽지 사탕이라고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 데 있죠? 지금 이제 누룽지 사탕 말고 뭐 박하사탕 이런 거 주고 그러잖아. 근데 옛날에 누룽지 사탕이 여러분 어렸을 때 겁니다. 대유행을 했었어요. 식당마다 누룽지 사탕 없는 집이 없는 정도로. 그런데 이 누룽지 사탕이 그렇게 히트를 치니까 대기업이 그렇게 많이 팔려요? 아니 저 조그만 회사가 1년 매출이 몇백억이야? 야 우리도 만들자 해가지고 혜태, 롯데, 오리온 이 새끼들이 다 그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도산해버렸어요. 그 어떤 애들이 그 회사를 샀습니다. 누룽지 사탕. 이게 뭐죠? 인수합병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기술이 좋고 아무리 뛰어난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돈 많은 놈이 그걸 통째로 사버리든지 지가 독점해서 시장을 싹쓸이 해버리든지 이렇게 되면은 완전히 몰락하는 겁니다. 약육강식의 그런 시대가 전개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무슨 자본주의? 독점 자본주의. 그래서 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그죠? 또 잉여 자본을 해외에 투자하기 위해서 돈을 펀드로 돈을 모아가지고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특히 이때 재벌이 출현했어요.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알겠죠? 전 세계적으로 미국 이런 데도 다 재벌들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알겠죠? 그리고 뭐 신디케이트, 콘체른 또 뭐 그런 유명한 그 회사들이 많았는데 미국이나 서구 여러 나라들은 재벌의 출현을 막기 위한 독점 기업 출현 금지법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독점 금지법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 재벌들이 없었는데 아직까지도 전 지구상에 재벌이 남아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우리나라입니다. 웃기는 거예요 이거. 알겠죠? 삼성 전체 지분 가운데 이재용이가 몇 프로나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사도 바울이 이재용이 몇 프로나 갖고 있을까요? 아니 그 짐작. 알면 내가 물어보겠어요. 51%. 그렇게 생각하겠죠? 웃기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무슨 별? 푸른 별. 국민은행 지분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외국자본. 국민은 신한은행. 응? 우리은행. 우리나라 사람보다 외국 놈들이 더 많이 갖고 있어요. 돈 많은 놈들이 우리나라 은행이요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도 마찬가지예요. 삼성도 외국계 지분이 훨씬 더 많고요. 알겠죠? 그 중에 이재용이 갖고 있는 지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10%도 안 넘길 거야. 전체 지분. 그러면서 전체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알겠죠? 51% 이렇게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 그게 재벌이에요. 독점으로, 중복 투자로. 알겠죠? 이렇게 해서 이런 재벌이 출현해서 독점 자본주의가 출현해서 이제 세계적인 기업으로 그래서 마구마구 투자를 합니다. 다른 나라로. 투자의 제일 꿀맛은 뭐냐?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서 그래서 원료 그냥 뺏어다가 돈 주고 사온 게 아니라 뺏어다가 만들어가지고 그 나라한테 팔아먹는 겁니다. 마치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에 했던 그 짓거리처럼 일제시대. 알겠죠? 이게 바로 뭐예요? 식민지 개척이에요. 자, 이 독점 자본주의가
자본주의 발달 단계에서 상업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 다음에 마지막 단계인데 지금 현재인데 여기에 플러스 뭐가 등장하느냐? 민족주의가 나빠진 형태의 민족주의가 나타나. 이걸 뭐라고? 국수주의라고. 국수주의.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어요? 배타적 민족주의. 여러분 그 밑에 그냥 나쁜 민족주의라고 써놨어요. 알겠죠? 그럼 훨씬 쉬워지죠? 민족주의가 나쁜 민족주의가 있다면 노성희님 좋은 민족주의는 뭘까요? 좋은 민족주의? 나쁜 민족주의가 있다면 좋은 민족주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민족주의는 야 우리 민족의 이득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지배해야 돼. 다른 나라를 먹어야 돼. 식민지로 삼아야 돼. 이런 것들은 나쁜 거죠. 지가 돈 벌려고 남의 거 우리 개인 대 개인끼리는 뭐라고 그래? 이기주의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개인이 있으면 이건 개인은 이기주의고 이게 나잖아요. 나. 나는 나의 이기적인 모습은 이기주의죠. 나보다 내 방문을 딱 열고 나면 누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있겠죠. 가족이 있겠죠. 그럼 이 가족만 우리 가족이 서울 대공원에 갔어요. 나무 그늘 밑에 돗자리를 깔아야 돼. 돗자리 휙 던져가지고 다 자리를 차지해. 그래서 다른 사람이 못 앉게 넓은 자리를 딱 차지하고 앉아서 이거 무슨 이기주의예요? 가족 이기주의. 가족끼리는 그럽니다. 딱 넘어가서 전국체전 했어요. 그럼 세종시하고 대전하고 붙었어요. 대전하고 세종시하고 사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좀 안 좋죠. 대전 사람들이 괜히 세종을 싫어합니다. 세종한테 많이 뺏긴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세종 90령이 강하죠.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죠. 자기네들도 세종에다 집 사놓고 여기서 삽니다. 그럼 세종을 또 은근히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메가시티 해가지고 나중에 전체가 묶일 것 같아요. 공주, 대전, 세종, 오송, 다 청주 이렇게 묶어서 하나의 충청권으로 이렇게 그 중에 노른자이가 세종이에요. 그러니까 세종 사는 것을 자부지는 비밀. 그렇게 지역사회로 가면은 이건 뭐죠? 지역 이기주의. 그러다가 이제 일본하고 축구 시합합니다. 일본하고. 그럼 뭐예요 이거? 국가 이기주의. 국가 이기주의죠. 그리고 드디어 어저께 우리가 실험을 했습니다. 응? 외계인이 쳐들어왔다. 그러면 지구 이기주의가 되겠죠? 딥 임팩트가 될 걸 예견하고 소행성이 충돌할 걸 대비해서 나사에서 실험했어요. 소행성을 파괴하는 궤도를 수정해서 지구로 충돌하지 않게 하는 옛날 영화 딥 임팩트 있잖아요. 맞아. 그것의 재판 실험 성공했다고 그래요. 여기까지는 가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부분이에요. 국가 이기주의. 인류 이기주의도 있을 것 같은데 동물을 학대하잖아요. 인류 중에. 그럼 적들이 누구예요? 적들이 다수잖아요. 그러니까 개들이 다 개떼라는 영화가 있어요. 개떼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건 엄청 무섭게 봤는데 그런 영화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너무 나가지 맙시다. 국가 이기주의를 다른 말로 뭐라고? 민족주의라고. 알겠죠? 민족주의 개념, 민족주의란 뭐라고요? 국가 이기주의를 민족주의라고 해요. 근데 이 민족주의가 꼭 나쁜 것이냐?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긍정적인 면은 뭐냐면 약소민족이 강대국의 지배를 받았을 때 약소민족 해방 운동을 벌이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의 무슨 운동? 3.1운동 같은 거. 이건 뭐예요? 이거는 당연한 거고 약한 자의 권리이긴 합니다. 누군가가 내 멱살을 잡고 막 목을 비틀어서 숨을 못 쉬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죽일 테면 죽여라. 죽습니까? 나 이 새끼 하면서 당연히 뿌리치려고 하겠죠. 내가 억압받고 수탈당하고 약자 입장에서 강자한테 대드는 그래서 나를 살리고자 하는 이런 민족주의를 우리는 무슨 민족주의라고? 약소민족 해방운동이라고 합니다. 이거 우리는 긍정적 민족주의로 보는 거죠. 이건 당연한 거고 약자의 권리잖아요. 살기 위한 생존권적 민족주의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우리가 돈 많이 벌었어. 이렇게 돈 벌었고 그 상이 안 차. 그래서 아프리카를, 아시아를, 중동을 다 먹어야 돼. 가자. 야, 돈 모아. 펀드. 전쟁 펀드 해가지고 돈 모아서 탱크 사고 뭐 사고 뭐 사고 배 타고 해가지고 마구 쳐들어가. 이건 뭐예요? 국수주의. 배타적 민족. 아시겠죠? 네, 이렇게 우리는 민족주의 그 얼굴인데 그 중에 나쁜 민족주의와 나쁜 자본주의가 결합해서 최강의 나쁜 놈들이 나타나. 이게 바로 뭐냐? 제국주의. 이거 우리가 지금 좋게 생각하는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엘리자베스 여왕 여기 이때 살아 있었을까요? 안 살아 있었을까요? 살아있어요. 18세기 후반이잖아요. 19세기 후반이잖아요. 19세기 후반. 응? 안 살아요. 아직 태어나지 않겠죠. 하여간 그 영국, 그 미국, 그 프랑스 이런 놈들이 이 제국주의의 얼굴을 하고 세계대전을 일으킵니다. 1차 대전. 그리고 또 이것이 더 나아가서 2차 대전으로 넘어.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갈 줄 몰랐네요. 자, 어쨌든 이놈들이 서양에서는 이 짓을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아시아에도 나타납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외세의 침략적 접근이라고 할 때 그 외세가 바로 뭐냐? 이놈들이란 얘기예요. 알겠죠? 이놈들의 본 모습을 우리는 드디어 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음 시간에 할까요? 여기서 이렇게 그 강의를 보실 때 되게 다음 것도 엄청 많죠. 분량이 오늘 알아드린 프린트 엄청 많죠. 근데 아니 근데 잘 보면 자료들이에요. 사료 강의 내용보다 앞에 거 요약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또 거기에 뒷받침되는 자료들 역사적 사료를 보여주고 해서 페이지만 많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강의 내용도 들어보면 한 말 또 하고 앞에 강의 또 정리해주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듣고 있으면 다 외워진다니까요. 그래서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쭉 구경해보고 나름대로 강의 노트를 만들어서 딱 정리해놓으면 이게 이 그대로 나가죠. 이거랑 그대로 나가죠. 요거 보고 있으면 PPT 다 뜰 겁니다. 요거 보고 PPT를 만들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요거 보고 요거 보고 여기다가 필기할 거 하고 아까 내가 얘기한 바와 같이 그러니까 나쁜 민족주의 이런 말이니까 써놓고 그래서 그런 코멘트를 달아놓으면 되게 중요할 거예요. 이거 다 드릴 겁니다. 뒤에까지 이게 120몇 페이지인가 엄청 많아요. 뒤에 또 대한민국까지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각오를 하시고 잘 챙겨두시고 잘 보관해 보세요. 알겠죠? 진짜 공부를 하고 애들 가르치다 관련있게 하면 파일까지 다 줄 거예요. 한글 파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을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래서 항상 능력시험 기본적으로 한번 보시고 12월 달에 언제 있죠?